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평소 시원했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한 10배는 오셨을 텐데, 그래도 경양 각지에서 오늘 그 장재원 박사님이 하시는 이 집회에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스탄 대사가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시나 하고 봤는데, 오늘 그 미국의 방송에 나오셨어요. 여기서는 좌파들이 모스탄 대사를 갖고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하면 잡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키우고 싶은가? 그분이 여기서는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도 듣보잡일까요? 여기서도 듣보잡이 아니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유명 인사입니다. 우파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분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방송에 나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한 방송에 나오셨어요. 그 나오신 방송 내용을 들었더니 우리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 알던 것이 다르고 오늘 아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새로 듣는 그 최신의 정보를 미국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의 어떤 인터넷 선을 따라서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성남의 어떤 거기에 서서 인터넷 망을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의 표를 오바마의 표로 바꾼 것이 드러났다. 이런 거는 우리도 좀 새로운 소식인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일병 특검의 그 특별 검사들이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것도 새로운 소식이거든요. 그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조야의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모스탄 대사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스탄.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스탄 대사가 올라와서 떠나기 하루 전에 여러분들께 멋진 연설을 했던 것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분의 미국에서 우리의 친구가 있죠. 있습니다. 고든창은 모스탄과 함께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시죠. 거론되는 분인데, 그분이 어제 그제 우리들이 좀 걱정을 할 만한 포스팅을 올리셨습니다. X라는 옛날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는데, 어떤 글을 올렸느냐? 미국은 지난 시절에 3명의 한국의 좌파 대통령을 경험했다. 그 좌파 3명의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은 그 전에 있던 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독재자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한미 동맹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번좌에 오른 이재명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일견 보면 여러분들이 이재명과 계속 싸워야 돼요 라고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 같은, 우리에게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무서운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그랜트 뉴섬 대령, 같이 왔던 뉴섬 대령의 글도 있는데, 그 글도 뭐라고 써 있느냐?
미국은 도대체 움직이려고 하진 않는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보스턴 대사, 뭐 존 밀스 대령, 뉴섬 대령, 페이어 교수 이런 사람들이 몽땅 대한민국의 상황이 범상치 않으니 미국 정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옛날에 당신들을 북한의 침공에서, 다음에 중국의 침공에서 구해줬던 그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재명에게 그냥 끌려다닐 것인지 중에 결정을 해라. 그래서 좀 더 힘차게 싸우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볼 때는 미국 정부가 지금 미온적인 태도로 움직일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 3.5%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3.5%가 175만 명인데 175만 명은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광화문부터 여기를 다 채워도 그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곳곳 거리에서 쏟아져 나와서 이 부정선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선거는 외세와 독재를 끌어들이는 망국의 병이다라는 사실을 한 목소리로 외쳐줘야 되는데 그게 175만 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175만 명의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소금이 있으면 썩질 않죠.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3.5%의 국민 175만 명이 꾸준하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부정선거로 당선될 당신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싸워야지 우리도 움직이고 미국도 좀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를 전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는 10명, 1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것은 여기에는 지금 자리에 잘 보이질 않는데 어제 홍대 앞에 갔더니 또 많은 수의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그 북을 치면서 그 오랫동안 연설을 하고 행진을 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모습, 다음에 그들이 깨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 혹은 더 긴 분들은 7년 동안 8년 동안 정말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그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우리들의 외침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헛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는 대수의 법칙,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옛날에 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렁탕을 한 솥 가득 끓였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 이렇게 뚝배기로 터서 먹으면 그 맛이 비슷해야 한다. 근데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그 가마솥에서 나온 거 한 그릇은 봤더니 구수한 설렁탕이고 한 그릇은 보니까 팥빙수더라. 팥빙수. 이런 두 개가 똑같은 그릇에서 나왔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은 바로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을 배우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표본 집단의 크기가 크면 점점 크면 커질수록 전체 모집단의 성격과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큰 이 가마솥에 끓인 육개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큰 그릇으로 양푼으로 뜨면 그 뜬 것은 이 솥에 있는 육개장의 맛과 똑같아야 한다.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지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다음에 자기에 있는 동생들, 다음에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 부인, 또 남편, 그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우리들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6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의 취임식에서 역사에 남는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only a few generations have been granted the role of defending freedom in its hour of maximum danger. 무슨 뜻이냐? 이 유구한 역사 중에 자유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자유를 지켜야 되는 역할이 아무 세대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냉전 중이었고, 소련은 바로 미국의 코미친 쿠바의 피그만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 세대에게 주어진 역할이, 고유한 역할이 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서 계신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있는 그 역할은 뭐냐면, 지금 가장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는 자유, 선거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선거 제도에 조작이 있다는 말이 생기면 벌써 우리의 자유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온몸을 바쳐서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책임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깨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왜 이게 하필이면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한테 가지 하고 남에게 넘기지 않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역할은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역할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말고 우리 자유를 지키는 이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든창, 모스탄 대사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이 여기 뿌리고 간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SNS에 여기 나와 계시는 많은 유튜버들이 이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 딱 한 사람이 자유를 외친다면 역사는 그 외친 자 한 사람의 목소리, 그 결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오늘의 이 목소리도 그 역사에 자유를 외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